자, 다음은 촛불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얘기로 올해 또 기억나는 또 얘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촛불은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네. 세월호 사건 때도 촛불을 온 국민이 들었었죠. 그렇죠. 지난 2014년 4월 16일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까 내년 4월이면 만 3년째가 벌써 되는데요. 그러네요. 네. 우리는 아직도 진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아직까지도 아픔이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을 그 곁에서 함께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광주 시민상주 모임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상주 모임의 회원이신 이항림 주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시민들이 직접 상주가 돼서 그 아픔을 나누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모임은 저는 이제 모임이 만들어지고 바로 네. 뒤에 들어갔고요. 원래 이제 4월 16일 사건이 터지고 나서 광주에서 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소환 첨단에서 촛불이 일어났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좀 모아서 하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학교 밖 그 청소년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이민철 선생님께서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네. 네. 그러면서 기왕에 하려면 가족들 옆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시민 단체가 주가 아니라 가족들이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모여서 그분들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 3년 시민 상주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그 세월호 가족들의 곁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맨 처음에 그 14년 6월 10일 날 광주고등법원에서 첫 공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들어지는 건 6월 1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못 갔죠. 그래서 세 번째 재판이 화요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참 그 도깨비 같은 모임이라고 저희가 늘 얘기하는데요. 네. 누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날이 한대라고 이 SNS에 올라오면 네. 그냥 모이는 거죠. 자발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가서 매번 갔지만 저는 10번을 봤는데도 이름은 누군지 모르고요. 네, 그냥 여기서 봤던 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모임이 됐고 어떨 때는 뭐 좀 가족들이 많이 오시거나 중요한 재판이 있을 때는 네. 200에서 300명 정도 분이 법원 앞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서셔서 네. 우산이랑 피켓을 들고 계셨고요. 네. 시간은 9시부터 10시까지 네. 이렇게 했죠. 네. 네, 저도 매번은 아니었지만 가끔 참여했고요. 네. 또 이제 그 시작 자체가 6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옷이 겨울 옷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6월까지 네. 한 계절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절이 바뀔 동안까지 할 줄 몰랐죠. 네. 예. 저희도 이렇게 또 그거- 길어질 줄 몰랐죠. 예, 저희도 네. 몰랐죠. 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예. 시민상주 모임에서 이렇게 마중 나오셨을 때 그 네. 세월호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가족들이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죠. 저희 입장에서는 낯선 곳에 와서 얼마나 그 자식들 잃은 입장에서 낯선 도시에서 그렇죠. 또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는 거기 서 있을 때 멀리서 이렇게 버스가 오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와 있지? 처음에는 그러셨대요. 근데 이제 이게 매주 오실 때마다 와서 있으니까 진심이 느껴졌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표현하시는 방법을 모르신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버스 안에서 손을 흔들어 줄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 너무 안타까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은 읽었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 아래쪽에서 이제 버스에 내리셔가지고요.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쪽에 법원 앞에 가면 양쪽에 길이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일부 가족들이 또 걸어오시면서 악수도 해주시고 고생하신다고도 해주시고 고맙다고도 해주시고.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네. 서로 또 안아주기도 하시고. 예, 네. 그 사실은 그 안을 때 그렇죠. 예, 네. 뭐 그 안아주면서
서로가 마음이 다 통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아무런 말이 필요 없이 서로 그렇죠.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많은 그 서름과 고통이 조금은 좀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지금 이야기만 들어봐도 네. 정말 이 세월호 가족들에게 굉장한 힘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힘이 돼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일단은 일단 아이들이 너무 많이 희생을 당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대처하는 방법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최선을 다해서 구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네. 기가 막히지만 안 구했다는 네. 예,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네. 사건들로 밝혀지면서 예. 이게 더 화가 났죠. 예.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우리를 더 화나게 했고 네.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점이었고요. 네. 또 하필 이제 그 사건이 4월인데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아, 군대를 그 3월에 갔는데요. 네. 자대 배치를 하필이면 여수에 받았는데 예. 해경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그 전에 아들 이제 3주 훈련 끝나면 예. 가족 들어오라 해서 네네. 밥 먹고 막 신나게 놀고 들여보냈는데 한 2주도 안 돼가지고 이런 아. 사건이 일어나고 현장에 수색대로 파견돼서 이제 나갔다는 걸 이제 전화로 들었죠. 이게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전화 통화는 가능하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찌냐. 근데 그 이후로 나오는 해경의 어떤 그런 대처 방안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잖아요. 네. 예. 그래서 너희 해경은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아들만 괜히 아들만 그랬는데 그 아들이 아들이 무슨 죄예요? 아들이 무슨 뭘 결정을 내릴 수가 있나? 3월 문제밖에 없는데. 그냥 가라면 가는 친구인데. 그런데도 할 대상이 거기밖에 없다는 게 좀 아, 안타깝기도 네. 했고 그런데 이제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유가족 분들이 오히려 네. 예, 배고프지 않냐고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먹을 걸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맛있게 얻어 먹었다고 이제 그 얘기를 그러니까요. 들으니까 제가 이제 더 마음이 미안하고 아. 네. 예, 죄송했죠. 예. 네. 그렇군요. 그 좀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여름, 가을, 겨울까지 와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고, 근데 그때 저는 좀 기억이 나는 게 시민 상주 모임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다가 노란색 플래카드를 이렇게 걸어놓고 네. 거기에 시를 쓰고 글을 쓰고 그 밑에 이제 자기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다들 네. 쓴 사람의 네. 이름을 맞죠? 네. 그런 예. 활동도 하셨고 그 거리를 좀 걸으면서 쭉 한번 읽어봤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는 팽목항도 한번 가봤는데 아직도 그 한쪽 펜스에는 그 유가족을 세월호. 네, 기억의 벽. 네. 그거를 기다리는 분들의 글들이 아직도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걸 네. 보는데 눈물이 많이 났어요. 예. 네. 시민상주 모임은 그 외에도 또 많은 활동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희가 그거 말고도 그 콘서트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저희가 그 하고 있는 일이 뭐 다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모여서 그냥 이걸 하자라고 하면 그냥 후다닥 모여서 뭘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급이나 기타 여러 가지 네. 그 팽목에 있는 가족들에게 음식 만들어 주기라던가 네. 예, 보내는 거라던가 또 이제 천만인 소명 예, 터졌잖아요. 예. 서명 운동도 하고 네. 그렇게 했죠. 네. 아. 그 특별법 그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시민 상주 모임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네. 큰 네.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그 저희들이 이제 가끔 또 바쁘니까 네. 그 잊고 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하시는 활동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그 특별법 제정 그 천만이 서명 운동을 하고 예. 네. 광화문으로 그 전달을 하러 갔을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박스를 들고 그 서명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걸 들고 갔을 때도 그냥 청와대에 전달을 하려고 했을 때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전달해주겠다. 뭐 그래서 돌아왔던 일들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그 빛고울 천일 순례라는 거를 시작했었어요. 네. 네, 천일 순례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마을 촛불들이 점점 더 이렇게 번져지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피켓을 드는 마을도 생겨나기 시작됐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죠. 네. 저 활동은 저희가 이제 2014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11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네. 2017년 8월 11일까지 우리 광주의 안전한 마을을 만들자.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자. 이런 거를 이제 몸으로 움직이면서 네. 얘기하는 차원에서 운동을 하고 천일순례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예, 있군요. 그래서 빛고울 천일순례라고 광주에서만 지금 진행하고 네. 있는. 예. 네, 아니 그 천일순례 오늘까지 776일을 계속적으로 도보순례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네.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잠시 또 있기도 했었던 저로서는 숙연해지네요. 네, 아니요. 근데 이 마을 촛불이나 마을 피켓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이거는 저희가 그 마을마다 요일이 달라요. 그다음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편한 시간대에 정해서 어떤 마을은 뭐 7시 월화수 목 중에서 뭐 7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저녁 7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저희 동네에는 없어요. 그런데 남구 푸른길에서 거기서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 피켓은 풍암동, 신가동, 노대동, 용봉동 이렇게 4개 마을에서 하는데요. 세월호 그 최근에 탄핵에 대한 부분 문구로 차가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저렇게 서 있으면 이 매연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저도 매번은 참가할 수 없지만 이렇게 피켓 같은 경우에 또 프랑카드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네. 있으면 이 사거리에 이 매연을 맞으면서 우리가 여기 왜 서 있나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곤 하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 많이 힘들고 이거 활동을 조금 더 좀 쉽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으셨습니까? 뭐 다른 방법을 좀 구해봐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나는 좀 빠질까? 뭐 사람이 이상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죠. 네. 그 당장 아침에 아이들 냅두고 밥 맞아. 상 차려놓고 나온 엄마들. 네. 예. 피켓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가장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보통 8시, 9시에 보통 사무실에서 많이 출근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자. 그리고 네. 이게 슬픔만으로는 안 되니까 네. 문화 운동으로도 좀 승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그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에 네. 행복항에서 문화예술제도 네. 열리고요. 그다음에 뭐 춤추는 시민 상주라든가 또 지역에서 이런 작은 문화 운동들을 통해서 소통의 공간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 행복문화제가 열리는데요. 네. 네. 같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책으로도 작업을 하시나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유가족의 이야기를 쓴 이제 작가들이 있어요. 네. 그 작가들이 12명의 작가들이 13명의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엮은 처음에 이제 이게 15년 2월에 발간이 이제 저희가 북 콘서트를 열었어요. 네. 광주에서 2월 28일 열었는데 이 책이 13명의 가족의 이야기를 12명의 작가가 그러니까 한 가족의 이야기를 작가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네. 치록을 녹취를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240여일간 기록했던 것을 책으로 엮었는데 그 유가족분들이 광주에서 첫 콘서트를 하고 싶다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구하신 날짜가 2월 28일이었는데 사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게 어린도서 연구회 회원 모집이 딱 그 3월이에요. 네. 지정남 쌤께서 처음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셔서 해주면 좋겠다. 네. 또 이제 어린이 책이나 이런 책 단체 북콘서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사실 저희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보자. 네. 네, 왜냐하면 가족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걸 좀 네.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또 노란
네, 책이 네. 또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좀 소개해 주시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어떤 책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일반인들이잖아요. 네. 시민상주 모임이라는 게 그 특별히 뭐 유명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제 서로 인터뷰를 통해서 네. 네. 예, 한 이야기들을 네. 정리해 놓은 글이에요. 자, 저렇게 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북콘서트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마을 피켓이 들려 있을 때 꼭 가시면서 수고하신다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시민상주 모임의 이향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